오늘은 해리포터 앤 더 소서러스 스톤 챕터 7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The Sorting Hat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읽고 있는데요. 제가 챕터 7을 두 번에 나눠 읽으려고 했는데 3등분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어볼게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영국판이거든요. 미국판이 아니라 제목은 소서러스 스톤에서 미국판의 제목을 따왔는데요. 네, 사실은 필라소퍼 스톤인 영국판을 함께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판 책 페이지 기준으로는요. 페이지 넘버 127부터 페이지 넘버 13 페이지 넘버 113까지 읽게 될 것 같아요. 네, 3단 변화 우리 항상 큰 소리로 따라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함께 해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Speak loudly. Swing, swung, swung. 흔들다. 네, swing, swung, swung. 흔들다. Choose, chose, chosen. 선택하다. Choose, chose, chosen. Strike, struck, struck. 치다. Strike, struck, struck. 치다. Break, broke, broken. 부수다. Break, broke, broken. Catch, caught, caught. Catch, caught, caught. 잡다. Shine, shone, shone. Shine, shone, shone. 빛나다. Shake, shook, shaken. Shake, shook, shaken. 네, 처음의 뜻 세 가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빠르게요. 기간, 학기라는 뜻, 용어라는 뜻, 전문 용어, 관점, 견해라는 뜻까지 꼭 알아두세요. bear의 뜻 세 가지, 곰, 참다, 견디다, 낳다, 출산하다. 어떻게 외우는지 기억나나요? 곰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었죠. 동굴 속에서 그렇게 참고 견뎠어요. 왜냐면 곰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그것도 동굴 안에서 견딘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함께 들어간 사자는 도중에 도망쳤죠. 호랑이였나? 곰이 참고 견뎠고요. 그래서 결국 단군을 낳았다는 단군 신화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외워보는데요. 그래서 곰이 참고 견뎠더니 단군을 낳았다, 출산하다 세 가지 뜻 기억해주세요. 레스트의 뜻 두 가지. 지금도 계속 챕터 7에 나오는데요. 1번 나머지, 2번 휴식을 취하다. 나머지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거죠. ing 동명사는요. 이미 해버린 것, 이미 한 것을 의미하고요. 투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아직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번 챕터 7에 있는 예문 볼까요? He remembered being picked for team during gym at his old school. 그는 기억했습니다. 뭘 기억했나요? picked, 선택이 된 거죠. for team, 팀을 위해서 선발이 된 것을 기억해요. during gym at his old school. 네, 그의 학교, 옛날 학교, 예전 학교겠죠. 네, 체육 시간에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인데요. gym은 체육관, 체육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being picked, 선발이 된 것이 선발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네, 실제로 선발이 되었던 거죠. 그걸 기억하는 거죠. 선발이 되지 않았다. to be picked 하면 선발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문을 좀 더 볼까요? 이건 제가 만들어 본 예문인데요. He forgot turning off the light. He forgot to turn off the light. 네, 그는 잊었어요. 깜빡했어요. turn off는 끄는 거죠. the light, 불을 끄는 것을 깜빡했네요. 그런데 turning off, 우리말로는 turning off나 to turn off나 불을 끄는 것을 깜빡했다라고 우리말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turning off, 실제로 불을 껐던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고요. 뭔가 to turn off는 내가 불 껐어야 됐는데 깜빡 잊고 불을 안 껐네 라고 할 때 he forgot to turn off the light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 계속해서 나오죠. 정말 고3 수능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topic sentence 문장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비교급을 강조했다는 건 정말 중요한 문장이겠죠? 글을 쓴 작가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 5가지의 표현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비교급이 나오면 훨씬 더 뭐뭐한 이런 뜻이 돼요. 챕터 7의 예문 볼까요? Trying on the hat was a lot better than having to do a spell. 네, 해리가 생각한 거죠. 해리가 생각한 건데요. 해리는 기숙사를 배정하는데도 a test? 시험을 본다고? 라고 해서 지금 매우 nervous한 긴장된 상태인데요. Trying on the hat. 그냥 모자를 한번 써보는 것이 was a lot, 훨씬 더 better, 낫다는 거죠. 무엇보다요? Having to do a spell. Do a spell은 마법 주문을 하는 거죠. 해리는 나는 마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험을 어떻게 보지? 막 걱정을 한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모자만 쓰면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a lot better, 훨씬 더 좋다. 강조를 한 표현. much, even, still, far, a lot. 훨씬 더 뭐뭐한. 또 부정문을 만드는 부사, 이것도 고3 수능 시험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no나 not이 없지만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을 읽어내는데 독해를 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정답을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barely, rarely, hardly, scarcely, seldom이 나오면요. 이 문장은 그냥 부정문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네, 정답을 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거의 뭐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인데요. 실질적으로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barely, rarely, hardly, scarcely, seldom. 꼭 기억해 주세요. 챕터 7에 나와 있는 문장 볼게요. He hardly noticed that he was getting the loudest cheer yet. 네, 그는 notice,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hardly가 있으니까요. He was getting, 정말 큰 소리로 the loudest cheer, 너무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른 거죠. 쏘대꿈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고3 수능 영어에서 매우 중요하죠. 네, 우리는 고3 수능 영어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영어를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면서 결국 수능 영어, 고3 영어 시험에서도 100점을 맞는다면 너무나 기쁘고 신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우리가 수능 영어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호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면 너무나 형용사 부사에서 그 결과 주어 동사 하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문장 구조예요. 이 표현 또한 topic sentence, 그 글의 핵심 문장, 주제문을 나타내는 경우로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가 그래서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았구나.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챕터 7 문장 함께 볼게요. Great Uncle Algie was so pleased that he bought me my toad. 네, boat, 사주다. Buy, bought, bought. Buy, bought, bought. Bring, brought, brought. 네, 이거 헷갈리지 않겠죠? bought는 buy의 과거형이고요. 사줬다. Great uncle 하면 네, 이제 uncle 하면 삼촌인데요. great 붙었으니까 grand하고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증조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great brother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직계가 아니라 이제 옆쪽으로 사촌으로 갔을 때까지 광범위하게 표현하는 게 great uncle이에요. 그래서 알기 할아버지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냥 할아버지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 한 단계 더 높은 할아버지죠. 그 알기 할아버지가요, 소프리 너무나 기뻤어요. 정말 너무나 기뻐서 그 결과 어떻게 했나요? 네, 이거 네빌의 이야기죠. 맨날 두꺼비 타령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예요. So please, 너무 기뻐서 그 결과 he는 알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네빌에게 뭘 사줬나요? 두꺼비를 사줬어요. Me, my toad. 내 두꺼비를 사줬어. 그래서 이렇게 두꺼비를 소중히 여겼나봐요. 네, 네빌도 이제 먹을 인간과 마법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요. 가족들이 이렇게 마법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에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두꺼비까지 사주신 거죠.
네, 단어들 빠르게 보고 read after me 할게요. Do a spell, 마법 주문을 걸다. quiz, 불안한. The one, 바라는 것, 사랑한 사람. You are the one, 이런 표현 있죠.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원래 the one은 하나란 뜻이잖아요. 난 바로 그걸 원해. 바라는 것, 그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 오직 단 한 명이어야겠죠. 그래서 the one, 바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pigtail, pig는 돼지죠. 돼지꼬리. 네, 양갈래 머리 모양을 뜻해요. 우리가 포니테일이라고 하죠. 말꼬리 모양. 그거는 하나로 이렇게 묶는 거를 포니테일이라고 하는데요. pigtail, 돼지꼬리 모양으로 묶는 건 양갈래 머리를 뜻해요. stumble, 비틀거리다. stumble, 비틀거리다. merrily, 즐겁게 많이 본 표현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 하죠. 메리라는 형용사, 즐거운이라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네, 즐겁게 라는 부사를 만들었네요. 스커트, 종종 걸음을 걷다. 스커트. On the far left, on the far. far는 먼 쪽이죠. 가장 멀리 있는 left, 왼쪽. 그러니까 맨 왼쪽 끝 이런 뜻이겠죠. cat calling, cat, 고양이를 부르는 소리. 네, 휘파람 소리를 뜻하는데요. 후후, 막 이런 소리. 네. 남학생이 여학생을 이제 꼬시려고 내는 소리라고도 해요. catcalling, 그냥 뭐 친구들끼리도 할 수 있죠. 휘파람 소리 좀 신나서 야호 이런 것처럼 후후 이런 소리가 catcalling이라고 해요. 잼은 네, 딸기잼, 뭐 망고잼 그 잼이 아니고요. 잼이 동사일 때는요, 쑤셔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막 가방에다가 막 쑤셔 넣었죠.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고 마구마구 가방에 막 책이나 이런 걸 쑤셔 넣는 친구들이 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 잼은 뭔가 쑤셔 넣다라는 동사고요. What if 뭐뭐라면 어쩌지? 뭐뭐 하면 어떡하지? 네, 이제 걱정을 하거나 한번 상상해 볼 때 쓰는 표현이죠. What if? 네, 조그백은 우리 조깅하다 있죠. 조깅 가볍게 걷거나 뛰는 건데요. 조그백 하면 뒷걸음치지다. 네, 네빌이 조그백 했죠. 네빌이 솔팅 햇을 분류 모자를 쓰고 이제 모자를 쓰고 기숙사 배정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모자를 벗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스툴 의자에 앉아서 모자를 쓰고 내려올 때 모자를 그대로 쓰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저그백 뒷걸음질 쳐서 모자를 다시 갖다 놓는 장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gales of laughter, gales of laughter, gale이라는 건 어떤 수량을 나타내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수량이에요. 그래서 gales of laughter 하면 한바탕 웃음, 막 웃음이 막 터진 거죠. 친구들이 우하하 웃었겠죠. 그 누구도 솔팅 햇을 쓰고 내려오지 않았는데 정말 네빌답게 솔팅 햇을 쓰고 내려왔어요. swagger 으스대며 걷다. 멜포이, 이 멜포이가 이랬죠. swagger 으스대며 걸으면서 멜포이 swagger 왔죠. at last, finally 마침내란 뜻이에요. at once는 즉시 당장인데요. at once 한 번 하는 거고 last는 마지막이죠. at last 마지막, finally 마침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rane은 두루미, 학 이런 뜻이고요. crane, 두루미와 학이 어떻게 생겼나요? 목이 굉장히 길쭉하죠. 길쭉한 목을 갖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서 crane이 동사로 쓰이면 목을 길게 빼고 보다 그런 뜻이고요. thirst는 갈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prove, 증명하다, relieved, 편안해진. 막 nervous의 반대말이죠. 막 nervous 하다가 relieved 하면 편안해진 거죠. notice, 공지사항, 동사일 땐 알아차리다. 그리고 plunge, 내팽개치는 거죠. bucket, 양동이죠. 양동이에다가 plunge into bucket, 내동댕이 치는 거. spot, 점. 명사일 때는 스팟이 점이나 얼룩이죠. 그런데 동사일 때는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 해리가 이제 교수님, 누구 교수님이었더라? 이제 덜덜 떠는 교수님 있었죠? 그 교복가게에서 만난, 교복가게가 아니라 바에서 만났구나. 해그리드가 자주 가는 단골 바에서 만난 프로페서 쿼러를 알아봤죠. Harry spotted Professor Quirrell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spot이 동사이기 때문에 알아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peculiar는 특이한 이런 뜻이고요. cross his finger, 손가락을 교차해서 엄지와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 중지를 교차하는 거. 행운을 빌다 라는 뜻이죠. 클랩은 뭐죠? 짝짝짝짝. 클랩은 박수치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airly, air는 공기죠. 공기처럼. 별로. 공기는 사실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 평상시에 중요하게 와닿진 않죠. 그래서 airly 하면 대수롭지 않게. even if, even though. 네, 이 표현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even if, even though, although 다 같은 뜻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even if, even though,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석하고요. 이 문장 또한 그 글에서 핵심 문장, topic sentence의 역할을 할 때 써요. 그래서 더 중요하죠. be had, 네, 비동사하고 had, 목이 합쳐지면 단어는 너무 무시무시한 뜻이 되네요. 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목을 딱 칼로, 네, 베는 거죠. 죽겠죠. 네, 그래서 be had, 목을 베어버리다, 목을 베는 그런 걸 참수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좀 무서운 단어네요. on a hinge, hinge는 경첩이란 뜻이에요. on a hinge. 그래서 목이 대롱대롱, 목을 딱 뱉는데 목이 완전히 잘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이 대롱대롱 하는 장면이 네, 나와요. on a hinge, 경첩에 달린 대롱대롱 하는. 그리고 unbearable, bear의 세 가지 뜻 기억나죠? 고민, 참고 견뎌서 당군을 낳았다, 출산하다까지. 여기서는 2번 뜻이겠죠? 참을 수 없는, able을 할 수 있는 거죠. bearable 하면 참을 수 있는인데 낫의 의미죠. on이 있어서 참을 수 없는, unbearable. 그리고 gaunt face는요, 수척한 얼굴이란 뜻이에요. gaunt face. gaunt는 수척한이란 뜻이죠. gaunt face. sparkling, 우리 sparkling water, 탄산수 sparkling water라고 하는데요. 네, 스파클링 워터를 딱 마시면 느낌이 어떠나요? 불꽃이 튀기는 느낌이죠. 뱃속에서 번쩍인, 정신이 번쩍 나고요. 네, 불꽃이 튀는, 번쩍이는 이런 뜻이고요. 그 해리와 친구들이 그 만찬 뷔페를 먹었죠. 뷔페를 먹고 나서 이제 다 먹고 이제 디저트가 나오려고 하니까 원래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식탁을 치워야 되죠. 직원들이 와서 막 치우는데, 일꾼들이 치워야 되는데 마법 학교니까 마법처럼 갑자기 음식을 다 먹으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접시도 사라지고 그리고 테이블이 반짝반짝 스파클링 클렌즈 됐대요. 번쩍일 정도로 깨끗해졌대요. 너무 놀랍죠? 정말 마법 세계에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설거지나 정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해주니까요. 네, pier, 부둣가란 뜻이에요. 강이나 이제 호수 같은데 옆에 이제 놓여있는 다리나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죠. pier, 부둣가에서 이제 확 밀면 물에 빠져 죽겠죠. drown 되겠죠. 익사하다, 물에 빠져 죽다 라는 뜻이죠. 머랭은 네, 머랭이라는 과자 알죠? 머랭 쿠키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달걀 흰자와 설탕을 네, 섞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섞어서 네, 마치 거품처럼 되는데요. 그걸 구우면 굉장히 달콤한 과자가 되죠. accident, 사고란 뜻이죠. accident, 사고. AL 붙이면 사고의 이런 형용사가 되고요. LY가 붙어서 부사가 되네요. 그러면 사고로 뜻하지 않게 accidentally 라는 뜻이 되고요. bounce, 뭔가요? 통통통 튀어오르다, bounce. all the way는 줄곧 내내 또는 온 힘을 다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죽을 뻔 했는데 bounce 했죠. 길바닥에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바운스해서 네,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enough to 동사 원형. 네, enough to 충분한이란 뜻인데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붙으면 뭐뭐 하기에, 동사 원형 하기에 충분한이란 뜻이 돼요. 이것도 한 단어처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enough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에 충분한. 네, 이렇게 빠르게 단어와 표현들 살펴봤는데요. Read after me, speak loudly. 그럼 큰 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네,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봐야 돼요. So we've just got to try on the head, Ron whispered to Harry. I killed Fred. He was going on about wrestling a troll.
Harry smiled weakly. Yes, trying on the hat was a lot better than having to do a spell, but he did wish they could have tried it on without everyone watching. The hat seemed to be asking rather a lot. Harry didn't feel brave or quick-witted or any of it at the moment. If only the hat had mentioned a house for people who felt a bit queasy, that would have been the one for him. Professor McGonagall now stepped forward holding a long roll of parchment. When I call your name, you will put on the hat and sit on the stool to be sorted, she said. Abbot Hannah, a pink-faced girl with blonde pigtails, stumbled out of line, put on the hat, which fell right down over her eyes, and sat down, a moment's pause. Huff-Puff! Shouted the hat. The table on the right cheered and clapped as Hannah went to sit down at the Huff-Puff table. Harry saw the ghost of the fat friar waving merrily at her. Bon Susan! Huff-Puff! Shouted the hat again, and Susan scuttled off to sit next to Hannah. But Harry! Ravenclaw! The table second from the left clapped this time. Several Ravenclaws stood up to shake hands with Harry as he joined them. Brocklehurst Mandy went to the Ravenclaw too, but Brown Lavenders became the first new Gryffindor, and the table on the far left exploded with cheers. Harry could see Ron's twin brothers catcalling. Bulstrode then became a Slytherin. Perhaps it was Harry's imagination. After all, he heard about Slytherin, but he thought they looked an unpleasant lot. He was starting to feel definitely sick now. He remembered being picked for team during sports lesson at his old school. He had always been last to be chosen, not because he was no good, but because no one wanted Dudley to think they liked him. Finch, Fletchley, Justin, Huff-Puff. Sometimes Harry noticed the head shouted out the house at once, but at others it took a little while to decide. Finnegan Seamus, the sandy-haired boy next to Harry in the line, sat on the stool for almost a whole minute before the hat declared him a Gryffindor. Granger, Hermione. Hermione almost ran to the stool and jammed the hat eagerly on her head. Gryffindor! Shouted the hat. Ron groaned. A horrible thought struck Harry, as a horrible thought always do when you're very nervous. What if he wasn't chosen at all? What if he just sat there with the hat over his eyes for ages, until Professor McGonagall jerked it off his head and said there had obviously been a mistake and he'd better get back on the train? When Neville Longbottom, the boy who kept losing his tooth, was called, he fell over on his way to the stool. The hat took a long time to decide with Neville. When he finally shouted Gryffindor, Neville ran up still wearing it, and had to joke back amid gales of laughter to give it to McGonagall Morag. Malfoy swaggered forward when his name was called and got his receipt at once. The hat had barely touched his head when it screamed, Slytherin! Malfoy went to join his friend Crabbe and Goyle, looking pleased with himself. There weren't many people left now. Moon, Nut, Parkins, then a pair of twin girls, Patil and Partil, then Pearl, Sally Ann, and then, at last, Potter! Harry! As Harry stepped forward, whispers suddenly broke out like little hissing fires all over the hall. Potter? Did she say? The Harry Potter? The last thing Harry saw before the hat dropped over his eyes was the hall full of people craning to get a good look at him. Next second, he was looking at the black inside of the hat. He waited. Said a small voice in his ear. Difficult. Very difficult. Plenty of courage, I see. Not a bad mind either. There's talent. Oh, my goodness. Yes, and a nice thirst to prove yourself. Now that's interesting. So, where shall I put you? Harry gripped
the edge of the stool and thought, "Not Slytherin, not Slytherin." "Not Slytherin? Oh," said small voice. "Are you sure? You could be great, you know. It's all here in your head, and Slytherin will help you on the way to greatness. No doubt about that, no? Well, if you are sure about Gryffindor." Harry heard the head shout the last word to the whole hall. He took up the hat and walked shakily towards the Gryffindor table. He was so relieved to have been chosen and not put in Slytherin. He hardly noticed that he was getting the loudest cheer yet. Percy the Perfect got up and shook his hand vigorously, while the Weasley twins yelled, "We got Potter! We got Potter!" Harry sat down opposite the ghost in the room he'd seen earlier. The ghost patted his arm, giving Harry the sudden horror feeling he just plunged it into a bucket of ice-cold water. He could see the high table properly now. At the end nearest him sat Hagrid, who caught his eye and gave him the thumbs up. Harry grinned back, and there, in the center of the high table, in a large gold chair, sat Albus Dumbledore. Harry recognized him at once from the cart he'd got out of the chocolate frog on the train. Dumbledore's silver hair was the only thing in the hall that shone as brightly as the ghost. Harry spotted Professor Quirrell, too, the nervous young man from the Leaky Cauldron. He was looking very peculiar in a large purple turban. And now there were only 3 people left to be sorted. Turpin, Lisa became a Ravenclaw, and then it was Ron's turn. He was pale green by now. Harry crossed his fingers under the table, and a second later the head shouted, "Gryffindor!" Harry clapped it loudly with the rest as Ron collapsed into the chair next to him. "Well done, Ron! Excellent!" said Percy Weasley pompously across Harry as Gemini Brace was made a Slytherin. Professor McGonagall rolled up her scroll and took the sorting hat away. Harry looked down at his empty gold plate. He had only just realized how hungry he was. The pumpkin patchy seemed ages ago. Albus Dumbledore had got to his feet. He was beaming at the student, his arms opened wide, as if nothing could have pleased him more than to see them all there. "Welcome," he said. "Welcome to a new year at Hogwarts. Before we begin our banquet, I would like to say a few words, and here they are. Nitwit, Robert, Edmund, Twig." "Thank you," he sat back down. Everybody clapped and cheered. Harry didn't know whether to laugh or not. "Is he a bit mad?" he asked Percy uncertainly. "Mad?" said Percy airily. "He's a genius, best wizard in the world, but he's a bit mad, yes. Potatoes, Harry?" Harry's mouth fell open. The dishes in front of him were now piled with food. He had never seen so many things he liked to eat on table. Roast beef, roast chicken, pork chops and lamb chops, sausage, bacon and steak, boiled potatoes, roast potato, chips, Yorkshire pudding, peas, carrot, gravy, ketchup, and for some strange reason, mint humbugs. The Dursley had never exactly starved Harry, but he'd never been allowed to eat as much as he liked. Dudley had always taken anything that Harry really wanted, even if it made him sick. Harry piled his plate with a bit of everything except the humbugs and began to eat. It was all delicious. "That does look good," said the ghost in the roof sadly, watching Harry cut up his steak. "Can't you?" "I haven't eaten for nearly 500 years," said the ghost. "I don't need to, of course, but one does miss it. I don't think I've introduced myself. Sir Nicholas de Miss Prappington and your service, resident ghost of Gryffindor Tower." "I know who you are," said Ron suddenly. "My brothers told me about you. You are nearly headless Nick." "I would prefer you to call me Sir Nicholas de Mimsy," the ghost began stiffly. But sandy-haired Seamus
Finnegan interrupted. Nearly headless? How can you be nearly headless? Sir Nicholas looked extremely miffed, as if their little chat wasn't going at all the way he wanted. Like this, he said irritably. He seized his left ear and pulled his whole head, swung off his neck, and fell onto his shoulder as if it was a hinge. Someone had obviously tried to hit him, but not done it properly. Looking pleased at the stunned looks on their face, nearly headless Nick flipped his head back onto his neck, coughed, and said, So, new Gryffindors, I hope you are going to help us win the house championship this year. Gryffindor have never gone so long without winning. Slytherin have got the cup 6 years in a row. The bloody Baron's becoming almost unbearable. He's the Slytherin ghost. Harry looked over at the Slytherin table and saw a horrible ghost sitting there, with blank, staring eyes, a gaunt face, and robes stained with silver blood. He was right next to Malfoy, who Harry was pleased to see didn't look too pleased with the seating arrangement. How did he get covered in blood? Asked Seamus with great interest. I've never asked. She nearly headless Nick delicately. When everyone had eaten as much as they could, the remainder of food faded from the plates, leaving them sparkling clean as before. A moment later, the pudding appeared, blocks of ice cream in every flavor you could think of, apple pies, treacle tarts, chocolate eclairs, and jam donuts, triple strawberries, jelly, rice pudding. As Harry helped himself to a treacle tart, the two turned to their families. I'm half and half, and Seamus, me that's a muggle. Ma'am didn't tell him she was a witch till after they were married. Bit of a nasty shock for him. The others laughed. What about you, Neville? Said Ron. Well, my grand brought me up and she's a witch, said Neville. But the family thought I was all muggle for ages. My great-uncle Algy kept trying to catch me off my guard and force some magic out of me. He pushed me off the end of Blackpool Pier once. I nearly drowned, but nothing happened until I was 8. Great-uncle Algy came around for tea, and he was hanging me out of upstairs window by the ankle when my great-auntie Enid offered him a meringue, and he accidentally let go. But I bounced all the way down the garden and into the road. They were already pleased. Gran was crying. She was so happy. And you should have seen their faces when I got in here. They thought I might not be magic enough to come, you see. Great-uncle Algy was so pleased. He bought me my toad. 네, 함께 읽어봤는데요. 큰 소리로 잘 따라 해봤나요? 마지막에 네빌의 사연이 나왔네요. 네빌이 그렇게 두꺼비를 애지중지하는 이유를 알았죠. 네빌은 정말 마법에 재능이 없을 거라고 가족들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마법학교, 세계 최고의 마법학교 호그와트 신입생이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해서 증조 할아버지, 엘기 할아버지가 두꺼비를 사줬다라는 부분까지 읽었어요. 네, 챕터 7 오늘도 다 읽지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챕터 7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저 솔팅햇 부분 정말 놀랍고 재밌죠? JK 작가님 정말 글을 재밌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you later. 오늘 함께 읽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Bye bye.